오늘은 여러분들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여자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별이라는 게 참 묘하기도 합니다. 연락 하나가 끊겼을 뿐이고 그저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108번뇌 마냥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도 하죠. 사실 만남의 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달을 봤던 사람일지라도 좋아했던 마음이 컸다면 내 일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거든요. 이별하고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 저 사람 찌질하다, 애견남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이별을 겪고 나서 그 사람을 잊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잊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뿐이지 틀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별에 직면한 사람은 삶이 멍해지기도 합니다. 뭔가 일할 때 의욕도 안 나고 카톡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알지만 괜히 카톡창을 들여다보기도 하죠. 혹시나 그 여자가 나랑 이별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재와 행복했던 과거를 넘나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은 단 하나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 여자는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먼저 남자들이 그리는 이별 후 그녀의 모습은 대부분 판타지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정말 좋아하고 아껴줬으니까 그 여자도 한 번쯤은 나랑 이별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요. 내가 연락을 먼저 해주길 기다려주지 않을까, 내가 연락하면은 반갑게 맞이해주지 않을까, 온갖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그 여자는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를 넘겨봅니다. 딱히 남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고요. 여자분들은 약간의 공허함을 잠시고 정말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극적인 영상이나 의미가 없는 잉여로운 영상을 본다거나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왜냐면 여자분들은 감정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슬픔에 잠기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치를 통해서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 후회니 반성이니 자아 성찰이니 온갖 의미 부여를 할 때 여자분들은 이별에 대해서 의미를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빠르게 남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소개팅에 나가기도 하고 밤게임 필드를 기웃거리기도 하죠. 혹은 솔로 파티나 설렘 파티 나가면서 남성에 대한 접점을 최대치로 늘려나갑니다. 이러한 면모를 보고 남자분들은 분노합니다. 와, 얘 어장 걸렸나? 아니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연애하고 있어. 나만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진심이었나? 등등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을 잡아먹히는 기분이 들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만 냉정하게 말을 해볼까요? 이것은 배신이다, 매정하다 다 집어치우고 사실상 그 여자분의 대처 방식이 남자보다 현명할 뿐이에요. 여자에게 있어 남자를 만나는 것은 사랑이란 감정에 젖어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치가 고장나면은 그 장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단 새로운 장치를 찾아서 자신의 일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사실을 여자분들은 알고 있고요. 많은 남성분들이 와서 저한테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가 저를 버리고 만난 남자가 그렇게 괜찮지도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라고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남자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를 여러분보다 더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좀먹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이러한 현실이 남자분들에게 있어 매우 잔인하게 다가올 것이고요. 더 현명하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가치를 조금씩 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PT를 받으면서 몸의 군살을 제거하고 자신의 신체가 점점 더 균형을 찾기 시작을 하죠. 피부과를 예약을 해서 필사적으로 어려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머리 스타일을 바꾸면서 기존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련되고 자극적인 옷을 찾으면서 남자들의 선호 체계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자들 중 일부는 이별을 실패가 아니라 선별 과정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기왕이면은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자.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괜찮은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준비를. 여자들은 이별 앞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여자들을 보았을 때 남자분들은 그것이 야같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게 야같다 라고 보지 않아요. 되려 현명한 것입니다.
내 남자가 이별에 직면하였을 때 정말 여자분이 야같다, 여자가 나빴다 라고 느껴졌을 때 화를 내야 할 타이밍에서는 저도 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나 공감을 했다가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감정이 이 사람의 인생을 좀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빠르게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일 수 있겠죠. 본인은 여자를 욕하고 헐뜯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좋은 사람 만나서 본인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자기 욕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행복을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얼굴이 상기되어서 처음 보는 저한테 전에 만났던 여자를 욕할 여력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감정을 떨쳐낼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겨내기 힘들 정도의 고통에 직면을 했다면은 저한테 찾아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공감을 하기보단 냉정하게 현실을 깨닫게 만들어 드리죠. 많은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이별에 대처하는 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산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저 여자분들의 생존 방식을 잘못된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을 뿐이에요. 과거 선사시대 때부터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의 남자분들은 패배한 부족의 여자들을 데려갔어요. 거기서 패배한 부족의 여자분들이 전 남자를 그리워하는 순간 이것은 부족에서 추방을 의미했고 그것은 또한 죽음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전 남자를 빠르게 잊고 냉정하게 정리하는 것은 야같다 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고 생존 전략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감성적으로 보이던 여자분들이 헤어지고 나서 무섭게도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남자분들은 연애할 때 그 상대를 깊게 좋아한다면은 그 여자분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내 삶의 일부가 사라져 버린다면은 내 과거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자분들은 연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저 상태로만 인지하고 있기에 상태가 바뀐다면은 바뀐 상태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겠죠. 남자분들은 이별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여자한테 얼마나 의존했는가 그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별하고 감정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회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재회는 정말 망상이라는 이름의 도피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남자분들이 이별을 하고 나서 재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망치게 만들어 버려요. 이별에 대한 남자의 감정선 변화를 제가 짧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분노예요. 어차피 잘됐다. 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여자나 만나보자. 필드나 가자. 여자들 다 뒤졌어. 그래,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이제 필드 갈 때 눈치를 안 봐도 된다. 게이득. 이렇게 분노 단계에서 그 다음 후회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걸. 옆에 있을 때 소중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어야 했어. 헤어지자 했을 때 쿨한 척 그만하고 진짜 붙잡아 볼걸. 말을 진짜 이쁘게 할 걸 그랬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단계가 재회라고요. 3자가 볼 때 망상에 불과한데 당사자에게는 희망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신의 불안함과 공허를 덮기 위한 도피처에 불과한 것이죠. 재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담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직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아직까지 저를 차단받지 않았어요. 보통 싫어하면은 차단받지 않나요? 그 여자분이 저랑 헤어질 때 엄청나게 울었는데 분명히 미련이 많이 남아있겠죠? 또한 질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싹 다 그 여자의 감정선에 맞춰져 있다고요. 남자분들은 재회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굳이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남자분들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재회는 감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로서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제가 나으라는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을 했을 때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로 혼자 있는 라이프가 생각보다 불안정적이고 의존할 것이 없을 때, 두 번째가 모종의 이유로 남자의 공급처가 차단되었을 때, 세 번째가 새로운 사람이 누가 봐도 전 남자보다 별로일 때, 네 번째가 제3자나 특별한 이벤트로 그 남자에 대한 평가 및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상승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주변에 자기보다 잘난 여자분들이 질비해 보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여자는 헤어진 남자를 과거의 상태 그대로 다시 선택을 하지 않거든요. 그 남자가 더 나아졌을 때만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재회를 선택한 남자분들은 연애에 있어가지고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여자는 사실상 이별의 기간 동안 혼자 사는 방법을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관계 안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했을 때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되어 버려요. 여자분들은 다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상태. 남자분들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상태. 애초에 처음부터 균형이 잡힌 상태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분들은 여자를 잡기 위해서 기분에 맞춰주고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최선의 신중을 기할 것이고 자기가 싫은 것도 하기 싫은 것 또한 꾹꾹 참고 할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 주도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요? 이러한 재회는 사실상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았어. 하지만 여자분들은 노력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단 그냥 이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이 남자를 내가 또 왜 만나야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재회에 성공을 하려면요, 연락 끊기, 인스타 영탐 중단, 여자의 존재감을 내 삶에서 천천히 지어나가기, 그리고 운동, 외모, 일,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회가 안 되어도 괜찮은 상태, 여기까지 자존감을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재회를 하더라도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상태가 되면은 재회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여자분들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에 대해서 뼈아픈 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슬퍼하기보단 생산적으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댓글에 나 앞으로 이별하고 나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겠다. 나도 현실적으로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면서 의지를 다질 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씩 전부 읽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